혹시 지금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도장 꺼내셨습니까? 잠깐만요. 그 도장 지금 찍으시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수많은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던 결정적인 타이밍. 오늘 딱 3가지만 확인하고 찍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그 도장 잠시만 내려놓고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노후를 자식 눈치 보는 삶에서 자식에게 대접받는 삶으로 180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계절이 참 무섭도록 정직하지요. 새해가 밝았다고 덕담을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끄트머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들이 매서운 추위를 맨몸으로 견디고 서 있습니다. 화려했던 잎사귀들을 다 떨구고 빈 몸으로 서 있는 저 겨울나무를 보고 있자니 어쩐지 우리네 인생의 지금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곤 합니다. 특히 이렇게 춥고 긴 겨울밤 덩그러니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나 참 치열하게 살았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거 보려고 나는 찬바람 맞아가며 참 열심히도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보니 내 곁엔 따뜻한 온기 하나 남지 않은 것 같아 가슴이 휑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 이제는 잔잔한 해안가에 당도하신 인생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고 어쩌면 우리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픈 손가락인 자식, 그리고 노후의 생명줄인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은 다르겠지. 설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버리겠어? 우리는 이 굳건한 믿음 하나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식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내리사랑이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하며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자식들이 등기 권리증이 넘어가는 순간 거짓말처럼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부모를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셨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이 몇 년을 방치했다는 기막힌 사연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식에게 돈 한 푼도 주지 말라는 비정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고 계신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존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의 지혜를 나눈다 생각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비극 리오 왕을 기억하십니까? 늙은 리오 왕은 은퇴를 결심하고 자신의 광활한 왕국과 권력을 사랑하는 세 딸에게 미리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보아라는 달콤한 말의 대답에 속아 모든 것을 넘겨주지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권력을 손에 쥔 딸들은 늙은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며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야로 내쫓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고 미쳐버린 리오 왕은 폭우 속에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늙고 어리석었구나. 모든 걸 다 내어준 늙은이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과연 400년 전 소설 속 이야기만일까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 매일같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 자식이 변한 거야. 며느리 혹은 사위를 잘못 들여서 애가 변했어. 하지만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 것이라고요.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산을 받기 전에 부모는 자식에게 미래의 막대한 보상을 쥐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자식 입장에서 효도는 일종의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을 다 넘겨받은 자식에게 부모는 더 이상 어떤 존재일까요? 냉정하게 말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상태. 심하게 말하면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야 하는 부양의 비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자식의 인격이나 도덕성만 탓하기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돈의 위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법조차도 이미 준 선물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준다는 것은 내 목숨줄을 쥔 칼자루를 자식 손에 넘겨주고 내가 나를 찌르지 않기를 바란다며 막연히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어이 그 칼자루를 넘겨주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두 개의 두꺼운 색안경 때문입니다. 하나는 설마라는 색안경이고 또 하나는 혹시나라는 색안경입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나를 버리겠어? 혹시나 미리 주면 고마워서 더 잘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흐릿한 안경을 쓰고 자식을 바라보니 냉정한 현실은 보이지 않고 희망사항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줘야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부모님이 땅을 치고 후회하며 흘렸던 피눈물 속에 담긴 교훈. 그들이 공통적으로 놓쳐버린 결정적인 세 가지 타이밍. 그리고 그 파국이 오기 전에 자식들이 보였던 위험한 전조 증상들.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놀랍게도 지갑을 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은 바로 감정의 독립을 확인했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무리해서 재산을 넘겨주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 깊은 불안과 기대 때문입니다. 지금 애 사업이 어렵다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나중에 성공해서 나를 호강시켜 주겠지.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첫 번째 타이밍을 놓치신 겁니다. 재산을 주기 전에 과연 이 아이가 돈 없는 부모도 인간적으로 존중하는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타이밍을 말이지요. 재산을 넘겨주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한 위험한 전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전조 증상 1. 조건부 친절. 평소에는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던 자식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거나 아파트 전세금이 모자랄 때만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어깨도 주물러주고 용돈 봉투도 쥐어주며 환심을 삽니다. 그러다 부모가 조심스럽게 요즘 내 수중이 좀 빡빡하다고 말하는 순간 금세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며 엄마는 왜 그렇게 돈을 움켜쥐고만 있어?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야? 라며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전조 증상 2. 타인과의 비교. 내 친구 철순의 아버지는 이번에 세금 아끼라고 강남에 아파트 미리 해줬다더라. 누구네 부모님은 자식 기죽지 말라고 증여세까지 다 내주셨다는데 은연중에 부모의 능력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식에게 못해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징후가 보일 때 내가 무능해서 내 새끼가 어디 가서 길을 못 펴나 싶어 서둘러 재산을 정리해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옥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하셨어야 할 행동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냉정한 거절의 테스트입니다. 자식이 손을 벌리며 다급하게 매달릴 때 딱 한 번만 단호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미안하다. 이건 나와 내 엄마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라 지금은 줄 수가 없구나. 이 말을 했을 때 자식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십시오. 진짜 효자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생각이 짧았네요.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부모님은 건강만 하세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불같이 화를 내거나 그 길로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식 죽는 꼴 보고 싶냐며 부모를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지갑을 닫았을 때 드러나는 그 싸늘한 표정, 그 가시 돋친 말투, 그것이 바로 돈이 다 넘어간 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매일 마주하게 될 자식의 민낯입니다. 이 중요한 확인의 타이밍을 놓치고 돈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자식의 인격이 채 성숙하기도 전에 독이 든 성배를 건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령 자식의 마음을 확인했다 해도 사람의 마음이란 갈대와 같아서 세월의 풍파 속에서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뒤에 반드시 빗장을 하나 걸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타이밍, 안전장치를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타이밍이 바로 증여의 순간인데, 이때가 바로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네 정서상 자식에게 좋은 마음으로 돈을 주면서 각서 써라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민망하고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에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천박하게 계약서냐. 믿고 주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덜컥 도장부터 찍어줍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볼까요? 서울의 70대 김모 어르신은 전 재산인 20억 상당의 건물을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아들은 평생 모시겠다고 맹세했지요. 그런데 등기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아들은 부모님을 찾아오기는커녕 건물 임대 수익을 독차지하고 병원비조차 나몰라라 했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불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참으로 비정하지 않습니까? 판사봉은 부모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종이 한 장의 증거만 믿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법정에 가기 전 식탁 머리에서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써 눈 감아버렸던 그 신호들 말이지요. 이런 끔찍한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는 전조 증상을 예민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자식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는 적극적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매달 생활비는 얼마를 줄 거냐? 라고 물으면 아유, 제가 알아서 다 잘한다니까요. 어머니는 저 못 믿으세요? 라며 대화의 본질을 흐리고 얼버무립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알기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삶의 질과 안정감은 통제감에서 온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면 노인은 급격히 무기력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자식이 약속을 어겼을 때 내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여러분의 최후의 통제권이자 자식에게 효도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이거 안 써주면 증여는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걸 쓰기 싫어 핑계를 대는 자식이라면 애초에 그 귀한 재산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류로 재산을 지켰다고 해서 노후의 행복까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돈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뼈아픈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타이밍, 정서적 홀로서기를 준비했어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노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치명적인 타이밍인데 바로 재산보다 중요한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나에게로 가져와야 할 타이밍입니다. 재산을 미리 다 주시는 분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깊은 외로움이 깔려 있습니다. 돈이라도 쥐어주면 고맙다고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겠지. 집이라도 사주면 주말에 손주 데리고 한 번이라도 더 오겠지. 즉 안타깝게도 돈을 미끼로 자식의 관심과 사랑을 구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래입니다. 돈으로 산 관심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 비정하게 끝이 납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를 돈 나오는 자판기로 인식하게 되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고장난 기계 취급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식 바라기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며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이 없으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하며 서운해하고 주말에 안 온다고 하면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울해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기생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았어야 할 것은 그 돈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온다. 노년의 가장 큰 과업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자식에게 줄 3억 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자식 아파트 평수를 늘려주는 대신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평생 고생한 여러분의 무릎을 고치고 침침해진 눈을 고치십시오. 맛있는 것을 사 드시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십시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식에게 목매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즐겁게 살아갈 때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더 존경하고 궁금해합니다. 우리 엄마는 요즘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저렇게 바쁘시지? 하며 제 발로 찾아옵니다. 만날 때마다 아프다, 외롭다, 돈 없다 징징대는 부모보다 나 이번에 댄스학원 등록했다.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자. 하는 부모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진짜 효도를 받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지키는 든든한 경호원으로 써야 한다. 이 냉정한 이치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 눈치 보는 비굴함에서 스스로 빛나는 당당함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소풍을 즐기다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 소풍길에서 자식은 우리가 만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언젠가 주인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마라, 제발 내 곁에 있어 달라 하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주인은 참으로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주인은 손님이 떠나는 뒷모습을 웃으며 배웅하고
다시 고요해진 자신의 집을 정갈하게 닦으며 남은 시간을 음미할 줄 압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않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울창한 숲의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바람이 통하고 햇볕이 들어와 서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돈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있어야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부모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되고 효도는 무거운 의무가 되며 그 관계는 결국 질식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하며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멋지게 책임질 테니 너는 내 인생을 자유롭고 멋지게 살아라. 그 말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의 이 긴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뼈아픈 후회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미 다 줘버렸는데 어떡하나? 하며 한숨 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에게 주었던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그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저도 알고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조금 서툴렀을 뿐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고귀한 마음까지 부정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록 통장은 비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삶의 연륜과 지혜가 보석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자식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 가장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보고 거울 속에 나에게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버텨줘서 고맙다. 너 참 잘 살았다. 하고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굳건히 선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천마디 잔소리보다 더 큰 삶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의 희생적인 부모가 아닌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서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시니어 건강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